안녕하세요. 좋은 책의 핵심 문구를 정리해드리는 케빈 파이브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 성공대화론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를 지었으며 실제로 수많은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카네기의 책은 핵심을 찌르는 원칙과 구체적인 실행법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자기관리론은 인간관계론과 더불어 자기계발서의 바이블로 손꼽힙니다. 그럼 자기관리론의 핵심 문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는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세요. 어제와 내일을 차단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당연히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아 우리는 그 일을 다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모래알이 좁은 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나 정신은 망가지기 마련이야. 앞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그 시간은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밤이 오기 전까지라면 견딜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다정한 태도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순수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그게 전부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만 빼고. 걱정을 멈추고 해결할 방법.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다음 3단계를 통해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적용해 보라.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플라톤은 의사들은 정신을 고치지 않고서도 육체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둘을 별개로 취급하면 안 된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로 도망친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걱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해마다 자살한 사람의 수가 5가지 흔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모두 합친 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바로 걱정 때문이다. 처음에는 따르기 힘들었지만 제게 싸울 용기를 준 그 충고는 사실에 직면하라. 걱정은 그만두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의 가슴에
알렉시스 카렐 박사의 말을 새기고 싶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세 가지 기본 단계를 익혀야 한다. 1. 사실을 파악하라. 2. 사실을 분석하라. 3.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사실을 파악하라. 우리도 호크스 학장처럼 해보자. 사실을 공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무엇을 할지 걱정한다.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 남았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관심은 완전히 무시하라고 말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동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얻는 용기는 철학자 에머슨이 그토록 찬양하던 자기 신뢰와도 같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옳았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라. 그러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정신이 번쩍 날 것이다. 머지않아 몸속에 긍정적인 활력이 치솟으면서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바쁘게 일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 높은 약이 바로 이것이다. 영국 수상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말했다. 삶에 폭풍과 산사태와 번개가 몰아닥치면 어떻게든 버텨내지만 걱정이라는 딱정벌레에게는 쉽게 마음을 내주고 있진 않는가? 손톱으로 톡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조그만 딱정벌레에게 말이다. 기록을 살펴봅시다. 스스로에게 자문하라.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현명한 조언을 했다.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런 태도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상황을 이겨낼 기회가 있는 한 우리는 싸워야 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 될 일을 가지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크라이슬러 사장이었던 케이티 켈러에게 걱정을 하지 않는 방법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잊어버리지요. 삶이라는 험준한 길을 가는 동안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좀 더 길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아테네의 몇몇 사람들은 맨발에 놓인 소크라테스를 시기한 나머지 혐의를 조작하여 그를 고발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예수가 태어나기 399년 전에 나왔지만 오늘날처럼 걱정 많은 세상에서 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주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무언가에 매기는 값은 당장 혹은 결국에 그것과 바꾸어야 할 삶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당신의 존재를 갉아먹는 어떤 일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다. 링컨은 달랐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몇몇 친구들이 자신의 철천지 원수를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은 그에게 나보다 더한 앙심을 품었군. 아니면 내가 가진 원한이 너무 적거나 말이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어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인생의 절반을 다투면서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거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과거 따위는 잊어버리지. 할 수만 있다면 우위를 엎지르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 하수구로 흘러갔다면 아예 잊어버리라. 톱밥을 톱으로 켤 순 없지요. 이미 톱질은 끝났으니까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고 끝나버린 일들을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다시 켜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에머스는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것 말고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는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실제와 다르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자신의 영혼을 정복한 사람은 도시 하나를 정복한 사람보다 강하다. 나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이 상황이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 오직 생각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외적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 마음은 그 자체로 공간이니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감정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감정도 바뀌기 마련이다. 적을 증오할 때 우리는 적에게 우리의 지배권을 넘겨주게 된다. 잠, 식욕, 혈압, 건강, 행복은 적의 손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적 때문에 걱정하고 자책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적들은 기뻐 춤을 출 것이다. 증오해봤자 그들의 머리털 하나 해치지 못한다. 도리어 낮과 밤을 지옥과 같은 혼란으로 가득 채울 뿐이다.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지만 화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하다.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행동하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지 말자. 공자는 화가 난 사람은 언제나 도구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했다. 감사는 교양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자기 수행의 결실이다. 교양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기대할 수 없다. 예수는 어느 날 오후 나병 환자 10명의 병을 고쳤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을까? 단 한 명이었다. 아우렐리오스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놀라울 것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는다. 그런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풀라.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90%가 좋은 일이고 10% 정도만 좋지 않은 일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쪽 90%에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무시하면 된다. 모든 사건의 좋은 측면들을 바라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로건 피어서 스미스는 간단한 문장으로 커다란 지혜를 전했다.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으라. 둘째, 그것을 즐기라. 현명한 사람만이 두 번째를 성취한다.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다. 그러니 걱정하는데 단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는 남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행위다. 좋든 나쁘든 자신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지를 스스로 갈지 않으면 옥수수 한 톨도 얻을 수 없다. 운명이 레몬을 건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현명한 사람들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말한다. 이번 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황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을까? 어쩌면 너무나 낙심해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성공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관여하신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면 우리의 운명이 실현된다. 많은 사나이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 신자는 7,200만 명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과학자들마저 종교에 귀의하고 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당신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종교를 믿지 않고 심지어 철저한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유익하다. 기도는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첫째,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기도는 짐을 혼자 진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느낌을 준다. 셋째, 기도는 행동이라는 적극적인 원리를 실천하게 만든다. 당신이 두들겨 맞거나 비판을 받을 때 가해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경우는 대체로 당신이 훌륭한 일을 해냈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다. 자신보다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천박한 사람이 많다. 그랜트 장군은 1862년 북군에게 최초의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6주도 지나지 않아 대승의 주인공이자 북군의 영웅이었던 그는 체포되었고 지휘권도 박탈당했다. 그는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눈물을 흘렸다. 큰 승리를 거두고도 그가 체포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만한 상관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다. 부당한 비판은 칭찬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당신이나 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는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람들은 아침을 먹기 전에도, 먹은 다음에도, 그리고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도 끊임없이 자신만을 생각한다. 당신이나 내가 죽었다는 소식보다 자신의 가벼운 두통에 대해 1000배나 더 관심이 많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비판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다. 중요한 일이란 부당한 비판 때문에 마음 상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당한 비판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다. 당신의 말에 대꾸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웃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내가 몰락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자 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기차 한 칸 크기의 유조차를 가득 채울 만큼의 혈액을 몸으로 퍼나른다. 심장이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석탄 20톤 분량을 1미터 높이로 쌓아 올리는 데 드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군대에서 하듯이 자주 휴식을 취하라. 우리 몸의 심장이 그렇게 하듯이 피곤하기 전에 미리 쉬라.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더 활동할 수 있다.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는 4가지 업무 습관. 1. 당장 처리할 문제와 관계없는 서류는 전부 책상에서 치워라. 2.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라. 3.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4. 조직하고 위임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가 따위에는 개의치 말라. 일에 흥미를 갖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2배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라.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일하면서 보내기 때문이다. 만약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일에 흥미를 느끼면 걱정이 사라지고 결국 승진과 임금 인상이 따른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피로는 최소한으로 줄어들며 여가 시간을 즐기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정원 돌보기, 수영, 테니스, 골프, 스키 또는 무엇이든 힘든 일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일을 망쳐버리곤 한다. 레이디스 홈 저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70%는 돈과 관련된 문제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철학적인 태도를 갖자.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세상 전부를 갖더라도 불행할 것이다. 미국 땅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루에 고작 3끼만 먹을 수 있고 잠은 한 곳에서 잘 수밖에 없다. 걱정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운동이다. 걱정이 생기면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두뇌는 적게 사용하라. 깜짝 놀랄 만한 효과를 볼 것이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